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4,122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앞자리 수가 또다시 바뀌었는데요. 재택 치료자도 무려 17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재택 치료자 등 확진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여야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한데 그 이후 저녁 7시 30분까지 1시간 반가량 확진자용 투표소를 따로 열자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이젠 투표 형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창원 NC파크 인근 주차난과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어진 공영주차장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지만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택 치료를 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 현재 14,000여 명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의 대학 경쟁력으로 취업률이 꼽힙니다. 지난해 부산과 울산, 경남에 있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를 달성한 가야대학교의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김해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창원과 김해 교통체증과 물류난 해결, 김해 경전철 연장, 노무현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추진 등입니다. 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341명입니다. 모두 지역 감염이며 창원이 53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김해 457명, 진주 31명, 거제 273명, 양산 221명 등의 순서입니다. 재택 치료를 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14,115명이 현재 재택 치료 중이며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755명입니다. 한편 10일부터 도내 41개소에서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가 운영됩니다.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이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경상남도는 일반 재택치료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동네 병원과 연계해 비대면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취업일 텐데요. 코로나19 이후 전국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높아지는 대학이 있는데요. 지난해 불경 지역에서 취업률 1위를 달성한 가야대학교의 비결을 김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재활병원에 입사한 이현승 씨. 높은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1:1 맞춤형 수업 덕분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방금 했던 동작인데 그대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우수한 교수진을 비롯해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한 실습 위주의 수업 방식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된 겁니다. 틀에 맞는 수업이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실습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아마 취업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김해시 장애인 체육회에 입사한 변지선 씨도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취업 비결로 꼽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대회에 참가해서 그분들을 도와서 봉사활동하는 경험이 다른 학교들보다는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취업의 연계까지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졸업생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건 바로 취업입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학교의 이름이나 평판보다 졸업 후 취업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가야대학교 평균 취업률은 71%로 부울경에 있는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야대학교가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비결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 덕분입니다. 또 교내 잡카페 운영을 비롯해 가야잡고를 통한 1학년 때부터 시작된 맞춤형 경력개발 프로그램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취업률이 높아지자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제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이제 의료 보건 계열 학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특성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취업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야대학교. 2022년 대학 정시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마산 야구장 하면 고질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악명이 높은데요. 창원시가 150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차장은 텅텅 비었고 인근 도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마산 야구장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 지하 2층, 지상 1층 27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를 짓는 데만 15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일 오후 주차된 차량은 2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지하 1층 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아예 지하 2층은 진입로를 막아놨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90대가량. 등록된 차량이 100대 정도임을 감안하면 정기주차 차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용객이 없는 셈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자리가 남아도는 상황이지만 인근 도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주차된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차량과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 주차 단속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민원이 요구를 하거나 중간에 불법으로 되어져 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도 저희들이 또 단속반이 즉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이 야구장 쪽에 있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불법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과 유료 공영주차장 홍보 부족도 한몫하는 상황. 집이 가깝게 그런 게 아무래도 멀리까지 가면 또 걸어가고 아침에 춥고 이러니까 저녁에 대놓고 이런 게 많이 불편한 게라 가까운 이제 도로가다 되는데 실제 도로가 되면 피해는 많이 가요, 주민들은. 비싼 돈을 들여 만든 공영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불법 주차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강과 바다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고성 마동호.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최근 29번째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제2의 순천만을 꿈꾸는 마동호의 보존과 사업 계획을 최정난 고성군 환경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군청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생태계 보고라고 불리는 고성 마동호,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부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려면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야 되고 자연경관과 지질학적으로도 우수성이 뛰어나야 하고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이 서식해야 하는데요. 우리 마동호 습지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해서 739종류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요. 섭지 안에는 또 경남에서 가장 넓은 갈대군락이 있고 또 주변에는 중생대 대절층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요. 마동호 습지는 국가습지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훌륭한 습지랍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만큼 최근에는 전국에서 29번째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고성군의 노력과 성과도 궁금합니다. 마동호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마동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주민들이 편입되는 농지가 101필지나 되는데 기꺼이 편입에 동의도 해주셨고
국가습지로 지정되어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동호가 국가습지로 지정되는 데는 저희 행정의 노력도 있지만 마동호가 가진 자연 그대로의 가치가 우선해서 높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공감이 큰 몫을 한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보전 방향과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국가습지로 지정된 올해는 당장 향후 5년간 마동호 습지 보전과 이용시설 계획이 반영될 마동호 습지 보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습지 보존센터 건립, 마동 단방로 설치 등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보상도 시작하게 됩니다. 기후 위기의 핵심 탄소 흡수원인 습지를 더욱 습지답게 잘 보존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이용 시설이 되도록 잘 가꾸어서 다음 목표는 람사로 습지로 등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의 순천만을 꿈꾸는 마동호의 보존과 사업 계획과 관련해 최정란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가 일부 중지됐습니다. 창원시는 마산 하포구 마산 의신여중 옆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방 1 재개발 구역 아파트 시행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309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마산 의신여중에서는 최근 전체 교실 중 9개에서 균열이 확인됐으며 모두 공사장과 가까운 건물입니다. 정밀 안전 점검 결과 학교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약 12m를 굴착했고 이후 지하수가 빠지면서 토사 유출과 함께 건물이 부동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김해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10일 김해시청 앞에서 모여 김해를 동북아 국제물류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김해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6대 공약으로 부산신항,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물류 기반을 조성, 그리고 김해와 창원 사이 교통체증, 물류난 해결, 김해 경전철 연장과 친환경 트램 조기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부산과 경남을 잇는 교통 중심지로 불경 지역 주민들이 1시간 내에 왕래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김해시를 친환경 스마트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고성군이 지난 1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독수리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독수리 생태관광체험은 야생 독수리 관찰과 먹이 주기,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 독수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